자, 이제 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8번에 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전 시간에 뭐 대략적으로 세율에 관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렇죠? 세율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표준 세율이 있고, 그다음에 중과 세율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특례가 있다. 그렇죠? 자, 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이 표준 세율은 과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거라는 꼭 기억하시고요. 개정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라 했죠? 그리고 얘는 100분의 50범위인데 가감할 수 있다. 이때 가감 조정은 중과세는 안 되고 얘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시험에 이게 2016년도 시험에도 표준 세율 부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율 파트는 2011년도 개정된 이후로 한 해도 안 걸리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표준 세율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세율은 꼭 나중에 기억을 하셔야 되죠. 암기를. 자, 일단 매매. 그죠? 매매 같은 일반적인 거래는 몇 프로? 4%를 내죠. 일반 매매. 그죠? 근데 농지를 매매로 사시면 3%를 냅니다. 3분의 30 이렇게 됐죠. 그죠? 그리고 상속을 받으시면 2.8%. 자, 농지 상속 받으시면 2.3%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증여 받으시면 3.5%를 냅니다. 근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 받으면 2.8%를 내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원시 취득. 그러니까 신축 등을 하게 되면 2.8%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각종 분할이죠. 합유물, 공유물, 총유물 분할. 2.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 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세율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가 합해진 걸 하겠잖아요. 근데 얘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2%. 그죠? 그러니까 원래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 세율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뭐 매매건 상속이건 증여건 뭐 무조건 2% 하나. 그런데 등록세가 세율이 다 틀렸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과거 취득세 2%에다가 등록세가 합해진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얘는 왜 4%예요?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2% 냈다는 얘기죠. 얘는 취득세 2% 내고 농지는 등록세 1%를 냈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얘는 취득세 2%, 등록세 0.8%, 얘는 취득세 2%, 등록세 0.3% 이렇게 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개 합해서 4%, 3%, 2.8%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전후 세율이 같다. 그리고 조심할 건 농지가 저율이에요. 농지가 저율이다. 그죠? 여기는 매매 등 4%인데 농지는 3%고 상속도 농지가 저율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건 증여는 3.5%를 냅니다. 근데 비영리 사업자. 그죠? 그러니까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 받았을 때만 2.8%. 그러니까 증여는 뭘 농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세율은 얼마다?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니까 3.5%를 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시, 신축 등은 2.8% 내고 공유물, 초공유물 분할은 2.3%. 올해 시험에 이게 나왔죠. 그죠? 이 분할에 대해서 얼마니? 1000분의 23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요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뭐 주택은 예외입니다. 주택을 뭐 하면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유상거래. 이 중요한 이겁니다. 유상. 매매 등이죠. 매매 등.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있다? 6억 이하 주택은 원래는 4%인데 매매가 얘는 1% 내고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그죠? 그리고 9억 초과는 3%입니다. 9억 초과는 3%.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조심할 건 매매 등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억 이하짜리 사면 1%인데 6억 이하 주택을 상속을 받아요. 6억 이하 주택을 상속받았다. 6억 이하 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죠? 6억 이하 1%로 안 되고 상속은 그냥 2.8%죠. 6억 이하 주택을 증여받으면 3.5%입니다. 조심할 건 매매 등 유상거래만 그렇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택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주택 거래가 많이 되는 거지 토지 거래가 많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이 기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세율을 낮춘 거예요. 내가 사고 팔 때 세율을 낮춰줄 테니까
거래를 많이 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취득세율이 낮은 거 유성만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도 가면 이게 있습니다. 양도세도 세율이 낮죠. 왜? 양쪽 다 해줘야죠. 사고 팔 때 둘 다 조정을 해줘야 거래가 많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양도세 맞물려서 나중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유상거래만 된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매매로 아파트 샀다. 6억 이하짜리 1%만 내면 된다. 그래서 얘는 최대가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78페이지 보시면 1번의 표준세율 그러니까 세율을 보죠. 8절의 세율. 거기 뭐라고 되나 볼게요. 취득세 세율 구조는 취득 물건의 가액 또는 용도 등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차등 비례 세율로서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및 중과세율로 구분하여 적용된다. 이 경우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해당되면 그중 높은 거 낮은 거 항상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지문이 잘 나옵니다. 지방세 파트 다 나와요. 동일한 과세 물건에 2개 이상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항상 높은 세율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율은 세법은 올림픽 정신이다 그랬죠. 더 빨리 더 많이. 빨리 걷고 많이 걷는다. 가능하면 빨리 걷고 가능하면 많이 걷어요. 그러니까 얘처럼 동일한 과세 물건에 둘 이상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당연히 보다 낮은 세율이 아니라 높은 세율로 간다. 항상 물으면 높은 세율입니다. 너 많이니까 높은 세율.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1번 표준세율. 양가로 1번 부동산 취득의 세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 표준에 다음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 다음 나오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정 자체가 가능하다. 일정 50% 범위에서는 기준세율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 뭐에 대해서? 표준세율. 그죠? 그러니까 얘만 되는 거예요. 얘는 안 된다 했죠? 중과세는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박스 세율 나와 있죠. 유상승계에서 주택 나오네요. 6억 이하 1%, 2%, 3% 있죠? 그거 기억하시고 나머지 세율은 지금 여기 정리한 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표준세율 잘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부동산과 관련 없는 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79페이지 2번에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얘네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 안 나옵니다. 걔는 물어볼 일이 없고. 그죠? 자, 이게 표준세율이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을 보겠습니다. 중과세율. 일단 시험은 거의 다 그 표준세율이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도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얘는 한 번 나왔는데 기본상만 나왔어요. 중과세율. 자, 일단 중과세는 5개가 있어요. 그죠? 그 80페이지 박스 있죠? 5가지. 종류는 알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사치성 재산 그래요. 사치성 재산. 그러니까 사치성인 거죠. 그러니까 사치성이니까 중과세 하겠다는 거죠. 5가지가 있습니다. 별장,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5개가 사치성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열 때 이렇게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래서 별골, 오선주 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공통으로 합니다. 별골, 오선주, 별골, 오선주 이름이 여자 이름이죠. 오선주. 근데 이름은 선하게 생겼는데 호가 성격이 안 좋죠. 별골이래. 별골. 그래서 별골, 오선주.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 5개가 사치성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종류 5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율을 기억해야 돼요. 얘는 어떻게 하냐 세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표준세율에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의 이거의 100분의 4배 해서 두 개를 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하죠? 자,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종류 5개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 자, 중과세 어떻게 하냐? 표준세율이 뭐예요? 아까 외운 거죠? 매매 4%, 농지 3%, 뭐 이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거기다가, 자, 이거 보시죠? 중과기준세율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 말은 중과기준세율의 뜻은 무조건 얘는 1000분의 20을 말합니다. 몇 퍼센트? 2%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상에 중과기준세 이렇게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몇 프로? 2%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2%. 그거에 이거 몇 배? 100분의 4배니까 4배란 뜻이죠. 4배. 그러니까 기존의 표준세율에다가 자 이게 2%죠? 이거의 4배면 얼마예요?
이거의 4배니까 얼마? 결국 얼마 얘기하는 거? 그쵸? 8%를 말해요. 8%. 그럼 뭔 뜻이에요? 기존의 표준세에다가 플러스 8%에서 중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별장을 매매로 샀다. 그죠? 그러면 세율이 어떻게 돼요? 표준세율이 매매니까 4%죠. 그죠? 여기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8%를 더해서 얼마? 12%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매로 별장을 사면 12%를 내라는 얘기죠. 자, 별장을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상속은 우리가 농지가 아니니까 2.8%죠. 그럼 표준세율이 아까 2.8%였거든요. 그럼 여기다 얼마를 더해? 8%를 더한다. 그럼 얼마? 10.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중과사하겠다는 이게 그 뜻입니다.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 100분의 400에서 합한다. 처음에는 입에 잘 안 붙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똑같죠. 하다 보면 이제 입에 붙게 그렇죠? 익숙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냐면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과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따로 냈었다 했잖아요. 근데 뭐가 됐어? 통폐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 통폐합 되면서 얘들이 생긴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별장을 개정되기 전에 어떻게 됐냐면 얘는요. 취득세가 5배 중과세. 그리고 등록세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시면 취득세는 5배를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는 중과세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취득세가 5배면요. 세율이 취득세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몇 프로? 2% 하나밖에 없었어요. 2%. 거기에 5배니까 얼마야? 10%죠. 그 얘는 10%를 내고 그리고 등기할 때 등록세 중과세가 안 됐으니까 매매면 얘가 2%였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가 뭐예요? 취득세 10% 내고 등기할 때 2%를 냈단 말이죠. 그럼 얘 토탈 얼마 낸 거야? 12%를 낸 거죠. 그러면 얘가 통폐합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 12%.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가 나와야 돼? 1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매매 얼마야? 12%. 똑같죠. 자, 상속을 받으면 자, 취득세는 똑같이 10%였어요. 근데 등록세는 중과세 아닌데 상속은 0.8%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10.8% 냈던 거죠. 지금도 10.8% 나와야죠. 10.8%. 그죠? 해서 이것 때문에 개정 전후 세율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뭐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해서 합한 세율로 간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모두 기억하고 별꼴 5선주 5개가 있는데 이렇게 중과세가 된다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요게 나오면 뭘 말한다? 항상 2%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5개인데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죠. 과밀 억제 권역에서 뭘 한대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과밀이 2개입니다. 또 과밀 억제 권역에서 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그죠? 이게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렇죠?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한다. 신증설. 그죠? 여기는 여기도 대도시죠?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뭐하거나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시 밖에서 안으로 전입. 이에 따른 부동산 취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5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간세법하고 시험에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나온 거 보면 사실 우리 교재 보면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용상으로.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디까지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 고르는 거예요? 사치성 재산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지문을 사치성 재산을 고르시오. 이렇게 안 내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뒤 걸로. 그럼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별꼴 5선주 5개하고 이거 정도는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기본이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럼 별꼴 5선주니까
그 중에 하나 5개가 나왔는데 지문이 5개 나 하나가 이거 나왔어요. 과밀억제권역. 얘는 아니죠. 그리고 정답 이거였어요. 이거 빼고 나머지 4개. 그러니까 고소중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소한의 종류 5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과세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5개인데 요거 2개는 과밀이고 요거 2개는 대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 3번이 세율이 똑같고 4번, 5번이 세율이 똑같습니다. 자, 근데 2번, 3번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얘 있죠. 1번. 1번하고 딱 요것만 달라요. 요것만. 얘는 100분의 400이고 얘는 100분의 200이에요. 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세율 똑같이 가는 거죠. 표준세율에 해놓고 여기다 뭐 한다? 중과 기준세율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100분의 200 그런 거죠. 400이 아니라. 그래서 합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이만 있어요. 요 차이만.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2개. 같이 그러니까 이거 기억할 때는 요거 400하고 과밀 나오면 20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왜가 그러냐면 1번, 2번, 3번은 원래 개정되기 전부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었어요. 취득세. 그러니까 얘는 5배 중과세, 얘네 둘은 3배 중과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3배고 얘가 5배였기 때문에 세율이 사치성이 더 높았죠. 그러니까 얘는 400이야. 4배야. 근데 얘는 몇 배? 2배만 하는 거예요. 2배. 그래서 1번하고 2, 3번은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 세율이 뒤에 100분의 400이냐 200이냐 이 차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때 이걸 정확히 기억한 다음에 과밀 2개가 나오면 얘도 취득세 있던 것들이니까 뭔다? 400 대신 얼마? 100분의 200을 해서 합한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기존의 표준세율의 4%만 더해서 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2개 있죠? 얘네 둘은 등록세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등록세 파트에 있던 애들이 통폐합되면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이 좀 복잡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세율에 100분의 300을 하고, 그죠? 여기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을 해서 그러니까 뺀다. 복잡하죠? 뺀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준 표준세를 3배 하고 거기다가 중과 기준세 100분의 200이면 4%죠. 이걸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처음에 들으면 답답합니다. 근데 답답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처음 들으면 뭐든지 다 답답하죠. 자꾸 들어야 돼. 그죠? 그래야 익숙해지는 거고 그래야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하다 보면 입에 붙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요 5개 종류고 세율은 3가지로 구분된다. 여기는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단 내용은 몰라도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과밀 2개 나오면 표준세율 중과세 100분의 200을 해서 합한다 그러면 되고 대도시가 나오면 표준세율 100분의 300을 하고 중과 기준세율 100분의 200을 해서 뺀다까지는 가셔야 된다. 그죠? 요게 기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야?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별장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골프장 어떻고, 고급 월악장 어떻고, 선박이 어떻고, 고급 주택이고 줄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도 모르면서 그것만 줄줄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뭐 옛날에 과거에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세율 파트는 그 부분 언급은 안 됐어요. 거의요. 물론 뭐 내년 시험에 어떻게 뭐 세부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얘가 세부적으로 언급이 되면 어지간히 공부해서는 못 맞춥니다. 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외워가지고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최소한의 뭐를 알고 가야 된다? 여기까지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과밀, 사치성, 그 다음에 과밀 2개, 대도시 2개 해서 이렇게 세율은 이렇게 돼 있다까지는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80페이지에 밑에 박스 있죠? 그죠? 중과세 해가지고. 그거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재는 거기 표준세율 플러스 8%, 플러스 4%, 뭐 빼기 4%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뒤에 플러스 8%, 4% 빼기가 그거예요? 플러스 8%는 뭘 말하는 거? 중과 기준세율 100분의 400이라는 뜻이고, 플러스 4%는 중과 기준세율 100분의 200, 2배라는 뜻이고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거기까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여유가 생기면 이제 그다음부터 사치성이 어쩌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내용도 모르면서 막 그것만 막 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용도 만만치 않고. 그죠? 그러니까 꼭 그거를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사치성 계산도 쭉 보죠. 나오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세율이. 자, 그럼 사치성은 5개가 있습니다. 별꼴, 오선주. 별꼴, 오선주. 자, 그렇죠? 자, 그럼 별장. 그렇죠? 자, 뭘 별장이라냐? 우리 세법상 별장은 우리가 별장 그러면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별장 그러면
좌청룡, 우백후, 배산, 임수. 그죠? 그리고 경치 좋은 데다가 그죠? 집이 딱 져 있고 마당에는 잔디밭 쫙 깔려 있고요. 저쪽에 소나무 하나 멋있는 거 있는데 그 소나무 밑에 뭐가 있고 그죠? 그네가 매달려 있고 그죠? 남편은 밖에서 전지하고 있으면 와이프가 뭐예요? 딱 해서 커피 못 끓여가지고 나오고 애들은 거기서 그네 타고 이런 이미지가 별장 이미지죠. 우리가 딱 떠오르는 드라마상에 그죠? 그런데 세법상 별장은 그런 것도 별장이지만 이는 뭐다? 별장 여부 판단은 그게 아니라 이걸로 판단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인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쓰면 별장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을 뭐로써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쓰면 걔는 별장이에요. 위치 면적 상관없는 거죠. 면적 아무 상관없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있죠. 살고 있는 아파트는 세법상 별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왜? 상관없는 거죠. 지역 상관없고 금액 아무 상관없어요. 주거용 건축물의 대표 주자가 뭐예요? 아파트죠. 근데 그걸 뭐를 해? 평상시 거주 목적이 아닌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썼다. 그럼 걔는 뭐예요? 별장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상 별장 기준은 그걸로 간다는 얘기죠. 물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아파트를 별장 등으로 썼다고 해서 그거를 과세권자가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별장으로 중과사하기는 쉽진 않죠. 왜? 그러면 그런 거요? 구청이나 시군구 구청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뭐라 그래? 매년 잠복 근무해야 돼? 저기 가가지고 제가 평상시 거주 하나하나 이거 판단해요? 그럼 맨날 가가지고 올해는 101동 101호 무슨 아파트 101동 101호를 집중적으로 보겠다 해서 저녁마다 가가지고 불 켜있나 보고 막 이럽니까?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걸릴 확률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법적 기준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평상시 거주 목적 사용 안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걔는 별장으로 중과세가 될 수 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평상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일일이 가서 현장에서 숨어서 잠복근무할 수는 없는 거죠. 보통 뭘 가지고 판단한다? 그죠?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걸 보는 겁니다. 봤더니 전기가 매달 마지막 주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쓰고 물도 그때만 집중적으로 쓴다. 그러면 무슨 얘기야? 평상시 안 쓰다가 그때 쓴다는 얘기는 얘가 이때만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에 온다는 얘기죠. 마지막 주.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의심이 가면 이제 실제 조사를 하겠죠. 가서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겠죠. 그러면 여기 101동 101호 요양반 여기서 자주 옵니까? 삽니까? 그러니까 아저씨가 뭐라 그래? 자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오실 때마다 사모님이 바뀝니다. 막 이런 식으로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오실 때마다 사모님이 바뀝니다. 막 이러면서 안 하던 얘기도 해주고 그러죠. 경비 아저씨가 왜 오실 때마다 사모님이 바뀐다 그런 얘기를 했겠어. 올 때마다 오면은 가서 아저씨한테 맛있는 거 좀 사다 주고 그죠? 담배도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래야지. 그냥 하니까 찍힌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장 기준은 뭐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주거용 건축물인데 상시, 평상시 거주 목적이 아닌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쓰면 뭐다? 걔는 별장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81페이지 1번에 사치성 재산 나오죠?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이라고 돼 있죠. 중과기준세는 2%를 말한다. 이거에 100분의 400을 합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보세요. 나머지 내용은 심화과정 때 정말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만 지금 흐름만. 1번 별장. 동그라미 1번.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뭐라고요? 휴양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뭐라고 한다? 별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별장의 판단 기준은 그걸로 간다. 그런 얘기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별장의 기본 개념만, 그죠? 이렇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골프장이 나오죠. 골프장. 82페이지 골프장. 그죠? 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을 말합니다. 회원제 골프장. 회원제. 그죠?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이나 스크린 골프장, 대전 골프장 이런 거 말고 뭘 말한다? 그죠?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을 말하는 거죠. 요즘에는 워낙에 골프가 굉장히 대중화 많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칩니다. 주변에도 보면 골프장 되게 많고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얘는 좀 이게 대중화 돼 있다기 조금 힘든 게, 그죠? 볼링이나 이런 것들은요, 몸만 가면 되잖아요. 정 없으면, 장비 없어도. 근데 골프는 뭐가 문제야? 구색을 갖춰야 됩니다. 구색. 그죠? 골프 치러 가는데 이수용 추링 있잖아요. 노란색 추링 세 줄 달린 거, 줄 세 줄. 그거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옷도 갖춰 입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신발. 슬리퍼 신고 가? 아니죠? 또 골프화 신어야 되고요. 그죠? 또 모자 하나 써줘야 되고.
거기다 모자 또 쓰고 거기다 뭐지? 선글라스 안 쓰더라도 거기다 위에 꽂아줘야 되고 그죠? 장갑은 목장갑 빨간색 있는 거 빨간색 코팅된 거 그게요? 아니죠. 또 면 양모 무슨 그 껴야 되죠. 구색이 중요해요. 구색. 골프채 하나 들고 갇혀요? 아니죠. 구색을 또 갖춰야 되고 거기다가 차는 티코 타고 다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그게 힘들어. 골프는 구색을 갖추는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대중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여전히 골프는 많이 씁니다. 제가 옛날에 목욕탕을 갔는데 사우나, 호텔 사우나에서 사우나라는데 사우나인데 어떤 아저씨가 사람들 잔뜩 탕 가운데서 수건 있죠, 수건을 딱 들고 갑자기 이렇게 딱 서가지고 엉덩이를 막 슉슉슉슉 하더니 이 수건 들고 이렇게 갑자기 이걸 휙 들었다가 휙 치는 거예요. 왜? 뭐 하나 했어. 골프 치고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사우나로 왔는데 뭔가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 연습한다고 거기서 사람 많은 데서 빨개 벗고 사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하고 엉덩이 자리 잡고서 이러고 치고 있다 막 휙. 그리고 좀 있다가 제가 사우나를 들어갔어요. 그쪽이 사우나 안쪽에 들어갔더니 그 아저씨가 또 들어왔어. 그래서 이번에 또 거기 서서 사우나 거기 서가지고 이러서 또 엉덩이 실룩실룩 이러고 퍼팅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계속 지금 아쉬운 거 치고 왔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뭐 제가 찜질방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죠? 찜질방 고원에 가면 저 딱 있으면 아줌마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저는 남자는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럼 아줌마들이 이제 앉아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거의 저는 벽으로 보고 저는 없는 걸로 치거든요. 제가 있는데도 막 자기들끼리 있는 것처럼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요즘에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게 골프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공 잘 맞았어? 어쩌고 하면 자기들끼리 얘기해. 골프 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가 많이 되긴 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골프장. 근데 이건 회원제 골프장만 말합니다. 회원제 골프장. 그죠? 그러니까 18홀 이상 돼 있어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뭐다? 취득을 하게 되면 중과세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뭐 얘는 뭐 신증설시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매 등은 아니고 승계 취득은 아니고 새로 만들거나 기존 걸 증설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좀 세부적으로 배우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그냥 종류 정도하고 기본 틀만. 근데 별장 골프장은 아직까지는 우리하고 관계 별로 없죠. 실감이 안 나죠? 왜? 나랑 관계 없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있죠.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 다 가보셨죠? 안 가봤어요? 고급 오락장, 카지노, 빠친코, 슬롯머신 이런 거죠. 카지노 안 가보셨어요? 뭐 거기 가운데 가면 가운데도 있죠? 카지노 많이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슬롯머신 이런 거 땡기는 거 있죠? 안 가봤어? 그럼 나이트는 가봤어? 나이트? 그쵸? 나이트는 가봤죠. 나이트클럽이 고급 오락장에 있어요. 나이트클럽. 그죠? 나이트클럽 뭔지 아시죠? 나이트클럽. 그죠? 왕년에 뭐 다들 한 번씩 가보셨을 테고. 그죠? 그게 대표적인 고급 오락장입니다. 캬바레. 아시죠? 캬바레. 나이트클럽하고 캬바레는 좀 다르죠. 그죠? 나이트클럽은 이제 젊은 사람이 가는 건데 캬바레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가죠. 그 옛날에 보니까 저도 보니까 바구니 들고 이제 캬바레 갑니다. 근데 캬바레 가면 춤을 타. 캬바레는 음악이 잔잔해. 그죠? 나이트클럽 막 쾅창 이런 막 빠른 음악 이런 게 없어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가기 때문에 잔잔해. 왜? 막 너무 막 흔들면 힘들죠. 왜? 이 뼈도 힘들고 근육도 힘 빠지니까 과격한 운동을 못 하죠. 그리고 캬바레는 보통 대부분 춤을 둘이 춥니다. 왜 둘이 춰? 왜 이렇게 안 춰? 기운 없어서 그래. 기운 없으니까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로 기대고 추는 거예요. 기대고. 그죠? 그러니까 캬바레는 둘이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캬바레 가는데 왜 춤 둘이 추냐? 그럼 뭐라 하면 안 돼요. 왜? 혼자 출 수가 없어. 기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의지하고 추는 거죠. 의지. 그죠? 나이트 가보세요. 나이트 가면 혼자 막 추잖아. 혼자 막 떨어져가지고. 그죠?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런 고급 오락장. 그죠? 이것도 뭐다? 사치성 재산에 들어갑니다. 얘도 제목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 자가용 선박을 얘기합니다. 자가용 선박.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 5개 중에 그나마 시험에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 것은 별장하고 제일 많이 언급이 될 수 여지가 있는 건 고급주택입니다. 고급주택. 그죠? 근데 고급주택은 되게 좀 복잡하죠. 교재 보시면 82페이지 이번에 골프장 나오죠? 회원제 골프장을 말한다. 제목만 보시고요. 그죠? 그리고 거기는 나중에 공부할 때 어디만 잘 보면 되냐면 미니 강의만 보시면 돼요.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신증설시만 되고 신증설시. 승계 취득은 중과세 안 한다. 매매를 사면 안 한다는 얘기죠. 3번에 고급 오락장 나오죠? 나이트클럽 같은 걸 말한다. 그죠? 자, 근데 3번에 고급 오락장 나오고, 그죠?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을 샀어요. 근데 나는 나이트클럽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을 사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런데 얘가 나이트클럽 샀으니까 너는 무조건 중과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난 다른 용도로 쓰려고 샀는데 이유 불문하고 중과세가 된다. 그럼 불합리하기 때문에 뭐가 있다?
내가 그걸 사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 사가지고 뭐를 해? 다른 용도로 쓰시거나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돼요. 근데 날짜가 나오죠. 며칠 안에 해야 돼? 30일 안에. 그러면 중과세를 안 한다. 그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있죠.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올라가서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을 상속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한다? 상속을 받으면 30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 하면 된다. 그럼 중과세 안 하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상속은 무조건 날짜가 나오죠. 상속이 나오는데. 상속이 나왔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상속이란 말이 언급이 됐는데 언제까지 기간을 물어봐. 기간. 이러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속이란 말이 언급되고 이거를 언제까지 뭘 해야 되니라고 물으면 다 똑같아. 상속 개시일이 아니거나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무조건 9개월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을 뭘 받다고요? 상속을 받았다잖아. 자, 상속 나왔죠? 그러면 그 상속받은 경우는 언제까지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된다? 자, 뭘 물어봐요? 상속이란 말 나왔고 언제까지 기간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에요. 자, 상속으로 취득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럼 또 뭐 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되죠? 자, 여러분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도 내고 그 다음에 뭐도 내야 돼? 무상승계 취득으로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자, 이때 그러면 상속을 받았네요? 그럼 취득세 내야 되죠? 자,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된다? 자, 얘도 뭐예요? 상속으로 취득을 했는데 상속으로 취득했는데 언제까지 또 기간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상속을 받으면 또 뭐 뜨네? 상속세도 내요. 자, 그럼 얘도 상속이죠? 또 상속세는 언제까지? 똑같죠?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러니까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상속이란 말이 언급이 됐다. 근데 기간을 물어본다. 그럼 뭐라고 한다?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이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런 거죠. 그리고 실종을 되면 실종 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그러니까 실종 선고는 우리가 실종되잖아요. 그럼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일정 기간 지난 후 실종 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돌아가신 게 돼요. 그럼 상속이 돼버려요. 상속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집을 오래 비우면 안 됩니다. 오래 비우면. 집을 너무 오래 비우면 남편이 집 나가자마자 집 나가면 몇 년 있다 한 번씩 들어와. 그러면 나가자마자 법원에 실종 신고해버려. 그럼 법원에서 한 1년인가 지났다가 실종 선고를 해버리면 돌아가신 게 돼. 그럼 재산이 뭐가 돼? 상속이 돼. 그럼 나중에 몇 년 만에 집에 들어왔더니 없어. 식구들이 다. 왜? 상속받아가지고 부인이 이민 가버렸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너무 집을 오래 비우면 안 된다. 적어도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들어가줘야 됩니다. 아무리 안 들어가도. 그러니까 3, 6, 9, 12. 그죠?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 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명절 때 2번은 들어가야 되니까 1년에 6번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 6, 9, 12하고 명절 2번. 그 정도는 가져야 부인이 실종 신고를 함부로 못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 남편을 너무 자주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다고 너무 자주 안 들어가다가 너무 자주 들어가면 또 싫어해. 그것도. 와이프도 싫어하죠? 왜? 얘가 3개월 만에 오다가 갑자기 매달 돌아. 그러면 짜증냅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돼. 그죠? 어쨌든 너무 자주 비우면 안 된다. 왜? 실종 선고 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4번에 고급 선박 나오죠? 제목만 아시면 되고 5번에 고급 주택이 나옵니다. 이 고급 주택이 내용이 좀 많아요. 그죠? 얘는 자, 주택은요, 단독주택도 있고, 뭐가 있다? 공동주택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단독주택일 때 어떤 경우 고급주택으로 중과세가 되느냐? 공동주택일 때 어떤 경우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단독주택은요, 기준이 3개가 있어요. 그 3개 중에 하나 해당되면 얘는 고급주택이고, 공동주택은 이제 단층이냐, 복층이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자, 이 단독과 공동주택 중에서 마당 있는 집이 뭐예요? 마당 있는 집.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 마당. 공동주택 마당일 때. 아파트, 우리 아파트도 마당일 때 그 마당이 아니라 놀이터고요. 그죠? 예각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 자, 1번은 이거예요. 이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해. 그 단독주택인데 건축물 연면적은 100평이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건축물의 가격이 시가 표준액으로 공시 가격으로 9천만 원을 초과해. 그리고 그리고 이 토지 건물 합해서 전체 시가 표준액이 6억을 초과해. 그럼 고급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동시충족이에요. 그러니까 연면적 330일 넘어가고 그 다음에 건물 가격만 9천 넘어가고 그리고 토지 건물 합해서 공시 가격으로 6억이 초과되었을 때만 고급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만 미달돼도 고급주택이 아닌 거죠. 이 말은 웬만하면 단독주택은 중과세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여러분 시골에 이번에 일반 시군에 단독주택이 건물 연면적만 100평 넘는 게 없죠. 거의. 그죠?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중과세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2번 기준은 이거예요. 마당, 대지 면적이라고 하죠.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해요. 그리고 나머지 똑같아요. 건물 9천 초과, 주택 6억 초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의 기준은 뭐만 달라? 면적만 다르죠. 얘는 331이고 얘는 662. 나머지 9천 초과, 6억 초과는 공동상이에요. 그러면 이 331과 662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느 게 넓으냐? 자, 이게 2배죠? 331이면 딱 2배, 662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넓은가만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집 질 때 마당이 넓어, 건물이 넓어? 당연히 마당이 넓죠. 마당보다 넓게 집을 못 치잖아. 건폐율 걸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요? 건물이 331이고 대지 면적 마당이 2배입니다. 662. 그래서 대지 면적 662. 2번 기억하시면 돼요. 자, 3번은 세 번째는 이거죠. 자, 어떤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3명 있는데 야,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놀러 가자. 그랬더니 얘가 뭐래? 올라갔더니 얘가 자, 네 방 어디니? 내 방 2층이야. 그래서 2층에서 계단 타려고 했더니 얘가 뭐라 그래? 야, 일로 와. 그러더니 어디가? 이거 타야 되고 딱 더니 엘리베이터가 있어. 어디에?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 있는 집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 안 따지죠? 엘리베이터 있어. 그러면 중과세. 고급주택. 그죠? 자, 이 두 번째는 얘가 이제 뭐야? 그럼 내일은 우리 집 가자 하고 얘네 집 갔어. 얘네 집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러니까, 야, 너네 엘리베이터 없냐? 우리는 계단 타야 돼. 그래서 얘가 계단을 딱 탔더니 계단이 지가 올라가. 뭐가 있어?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자,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는 어디 가야 돼? 큰 맘 먹고, 어디, 전철역이나 아니면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야 되거든요. 그죠? 백화점 가야 돼 있는 게 얘는 지네 집에 있어. 어디에?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진짜 부잣집은 뭐가 있느냐? 여러분 TV 같은 데서 고급주택 같은 거 나올 때 이거 그 회장집 나올 때 있죠. 그러면 진짜 부잣집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집에? 수영장이 있어. 수영장. 그죠? 옛날에 그 누구냐? 오연수 있죠? 그죠? 오연수가 무슨 드라마에서 그 부잣집 저기로 나왔는데 그때 TV 드라마에 보면 오연수가 그죠? 수영복 입고 비키니 입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오연수가 그거 찍으려고 막 몇 달 전부터 밥 굶었다잖아. 몸매 관리하느냐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막 밤에 수영장 탁 수영하는 씬이 나옵니다. 집인데. 그죠? 희한하죠. 근데 꼭 드라마는 어떻게 돼 있어? 꼭 여주인공이 꼭 드라마 그 밤에 그 야밤에 야심한 밤에 꼭 수영복 입고 수영을 해. 근데 남자 주인 꼭 이상하게 거길 지나가. 그죠? 그냥 빠지고 막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수영장은 진짜 고급 주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이 수영장은 67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죠? 67제곱미터.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 있고 에스컬레이터 있고 수영장 67제곱미터 수영장 중 이거는요. 이 중에 한 개 이상만 있으면 무조건 고급 주택입니다. 얘는 금액은 따질 것도 없지. 왜? 집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잖아. 근데 뭐 설마 20평짜리 집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금액하고 상관없어요. 수영장 마찬가지고.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이때 6억 이하면 중과세 안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 근데 그 주택의 시가 표준액 6억 이하다. 그럼 중과세 안 합니다. 왜? 레벨이 안 맞는 거지, 레벨이. 그죠? 근데 에스컬레이터 수영장은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뭐다? 있으면 중과세. 그죠? 얘는 금액하고 상관없는 거죠. 요것만 금액이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67제곱미터 이상. 자, 그러면 집에 시골에 여러분이 집을 하나 샀는데 집이 쓰러져가.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야. 그런데
수영장이에요. 그죠? 근데 마당에 뭐가 포장이 쳐 있는 거예요. 포장이 이렇게 포장이 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샀어. 사고 나서 포장을 딱 떠들어 봤더니 거기 수영장이 있어. 자, 집은 쓰러져간 초가집이에요. 근데 마당에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얘는 중과세, 얘는 고급 주택이 아니다. 집이 다 쓰러져 가긴 해. 근데 마당에 수영장이 있어. 고급 주택이죠? 왜? 수영장 있으면 무조건 고급 주택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시골 진짜 샀어요. 근데 마당에 수영장 있으면 고급 주택 중과세가 되잖아요. 자, 얘도 예외 있습니다. 아까 고급 오락장 나이트클럽처럼 취득 후 3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예를 들어. 그러면 만약에 집에 수영장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0일 안에 다른 용도 변경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 어떤 사람 메꾼데. 뭘 메꾸기는. 그죠? 메꿔도 되죠? 근데 안 메꾸면 어떻게 해? 그냥 하면 돼. 물 받아놓고 뭐 하면 돼. 그죠? 물 속에 고기 들어가면 고기 몇 마리 풀어놓으면 돼. 고기 몇 마리 풀어놓으면 돼. 그럼 그 양어장이라 우기면 되는 거지. 여러분, 양어장과 수영장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람이 들어가면 수영장이고 고기가 들어가면 양어장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조사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이거 수영장 아니다. 고기 금붕어한 쪽이 열대어 3마리 풀어놓고 우리는 봐라. 고기를 키우고 있다. 얘는 양어장이다. 우기면 되는 거야.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중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 기준은 3개까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 2, 3번이 있다.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 대표적으로. 자, 근데 여러분, 아파트는 제일 문제가 뭐예요? 층간소음이죠. 그죠? 막 층간소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인사건도 나고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나죠. 저희 집 위에 위층에 꼬맹이들 둘이 있는데, 막 걔도 한번 뛰기 시작하면 장난 아닙니다. 이제 7살, 5살 되나 봐. 초등학교 아직 안 들어갔대요. 여자하고 남매인데 엄청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살 때는 제일 문제가 층간소음인 거예요. 층간소음. 그래서 층간에 오면 이사 오면 어떻게 돼요?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죠? 얘는 면적 기준이 있어요. 보세요. 단층일 때는 245제곱미터 초과 면적. 얘는 274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6억 초과. 이렇게 돼요. 근데 공동주택은 단층과 복층이 있는데 단층은 전용 면적 245초과, 복층은 274제곱미터 초과하고 그리고 전체 주택의 가격이 6억이 초과되면 고급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게 단층으로 돼 있다 그러면 전용 면적 245니까 뭐 그죠? 꽤 크죠. 거기다가 전체 시가표 6억이 초과되면 고급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숫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거죠? 얘는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거라겠죠? 그러니까 층간소음 같은 게 있으니까 네 맘대로 사지 말고 뭐라 아파트에 이사를 오시면 이사 오죠. 이사를 오시면 이치에 맞게 살아라. 274. 그죠? 이사를 오시면 이치 맞게 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층은 245, 복층은 274 초과. 이렇게 돼. 면적은 뭐 만약에 외운다 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단독주택은 245, 274가 안 나오지. 왜? 단독주택 혼자 사는 거니까 뭐 뛰든지 말든 누가 뭐랑 상관없잖아요. 그죠? 어디가? 공동주택이 이사 오면 뭐라? 이사를 오시면 이치에 맞게 살아라. 245초과, 274 초과. 그리고 전체 6억 초과.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기준은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독과 공동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설명은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이 숫자를 일부러 외우려고 할 건 없습니다. 왜? 아직까지 이 부분이 언급이 된 적은 없어요. 근데 뭐 기본서 내용이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만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은 뭐다? 종류하고 중과세 어떻게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게 먼저 우선되고 나서 얘들을 보는 거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치성전 2학년 때 많습니다. 그러면 뒤에 또 중과세가 또 있거든요. 과밀 같은 경우도. 그럼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가 나온다 치면은 그 많은 걸 외워가지고 잘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하나 맞추겠다고 공부하는 건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순위에서 좀 밀려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항상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뭘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중과세는 뭐부터 기억해야 된다? 종류 5개하고 그 다음에 뭐? 중과세 세율을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특례세를 기억하고 표준세를 기억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지. 앞에 거 표준세를 못 외우면서 이걸 주라고 파면 안 돼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거기 83페이지에 고급 주택 얘기 나오죠. 5번에. 그죠? 그게 지금 그 설명한 건데 뒷장에 넘어가면 84페이지 박스가 하나 있어요. 사치성 재산의 범위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고급 주택 기준이 나오죠. 단독주택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연면적 331초가, 건물 9,000초가, 전체 6억 초가. 그다음 마당 면적이 그거의 2배라겠죠? 마당이 넓어야 되니까 662초가, 나머지 똑같죠? 9,000초가, 6억 초가.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플러스 시가표는 6억 초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있어도 6억 이하면 중과세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이상 풀장, 수영장 1개 이상. 얘들은 금액에 상관없는 거지.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풀장, 수영장 있으면 무조건 받아. 중과세. 공동주택은 일반형 복층이죠. 단층 구조일 때는 이사를 오시면 245 초과. 복층은 이치에 맞게 사세요. 274 초과. 그리고 둘 다 6억 초과. 이게 뭐다? 고급 주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걔는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83페이지 앞으로 가면 5번에 고급 주택 있죠. 거기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중과세 안 된다. 그렇죠? 가로 안에 상속은 6개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아까 고급 오락장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급 주택에 관한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치성은 여기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청도 있죠. 여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